이번 시간은 엑셀 3차 시 강의 시간입니다. 자, 여기 클릭을 해서 수식 입력줄에 날짜 수정하고요. 그리고 학번 성명 수정하기 바랍니다. 엔터 치고요. 학번, 자, 여기를 클릭해서 수정해도 되고요.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해도 됩니다. 다음 학번 붙였고요. 성명 붙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학번 성명 수정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2차 시 강의 밑에 하단에, 여기 하단에 2차 시 시트를 클릭하면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컨트롤 키를 활용을 해서 부분 블럭을 설정하는 거,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블럭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를 활용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 부분적으로 셀 선택하는 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지우고요. 자, 여기에 커서를 놓고 마우스 우측에 셀 우측에 얇은 십자가 모양이 생겼을 때 끌면 생산 1팀, 2팀, 3팀, 4팀 자동적으로 변했죠. 자, 학번도 그래서 델리트 키로 지우고요. 자, 학번도 그냥 끌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20101이 반복이 되죠. 자, 그냥 끄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실행 취소 누르고요. 자, 여기 얇은 십자가 모양이 됐을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끌면 하나씩 증가하는 값으로 자동 채우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 1팀, 2팀, 3팀, 4팀도 한번 해볼까요? 영업 1팀, 2팀, 3팀도 이렇게 끌면 오른쪽에 있는 숫자 값이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 누르고 끌면 그냥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와 숫자가 결합했을 때, 그냥 숫자만 있을 때 컨트롤 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만 있을 때 증가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동 채우기를 하면 숫자 값이 증가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 곱하기가 숫자 8 위에 있는 별표, 그것이 곱하기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누기, 백분율, 지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식을 표현을 할 때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 마냥 반드시 는을 입력하고 시작을 합니다. 는 이퀄이죠. 이퀄. 그리고 더하려고 하는 여기 셀을 클릭을 하고 자동적으로 C13이 입력이 됐죠. 그 다음에 더하기, 또 더하려고 하는 셀을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는 D13이죠. 엔터. 이러한 방법으로 해나가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여기 금액 구하는 거 이렇게 지우고요. 여기는 없는 것으로. 자, 여기 똑같습니다. 계산할 때는 는. 자,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니까 수량 이 부분이죠. 10개.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단가 부분, 여기 D22를 클릭을 합니다. 여기 D22가 나타났죠. 엔터. 그럼 이거는 상대 주소이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로 이렇게 끌면 지가 알아서 이곳으로 내려오면 여기도 여기와 여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3만,
여기는 3 곱하기 50만. 그래서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것이 상대 주수였습니다. 상대 주수는 위에서 아래로 한 칸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이쪽도 위에서 아래로, 여기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변한 위치에 따라서 셀 값이 이동한다, 변한다. 그래서 상대 주수였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제 절대 주수가 되겠습니다. 자, 3차 시 아래 시트를 클릭하세요. 3차 시 시트. 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상대 주수는 이거는 뭐 간단히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는 예 곱하기 예 클릭을 하고 엔터. 어렵지 않죠. 이거는 뭐 금방 했던 겁니까? 이렇게 자동 채우기로 끌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절대주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범위를 이렇게 마우스로 긋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각형 눌러서 모든 테두리 있네요. 클릭하세요. 모든 테두리 됐죠. 그 다음에 자, 상품 판매 내역서가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만큼에 한번 우리가 입력을 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블럭을 잡고 자,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이거를 셀 병합, 아래 한글에서는 M으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요 버튼으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버튼으로 눌러서 이렇게 병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뭐 색깔을 넣어주고 싶으면 적당히 뭐 하나 색깔 넣어주고요. 자, 이 부분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자, 또 여기는 다른 색으로 해서 이렇게 채워주고요. 옅은 녹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뭐 품목 부분은 또 다른 색으로 옅은 뭐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수량은 디지털 카메라를 10개 샀다고 한번 해봅시다. 10개 입력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방향키로 가든지 탭키로 가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30만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30만원. 탭키로 가고요. 금액은 좀 이따가 우리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5개. 마우스는 3만원. 3만원. 됐죠? 다음 스마트 패드가 3개 정도 사볼까요? 그리고 단가는 스마트 패드는 한 50만원 한다고 해봅시다. 50만원. 엔터. 자, 여기 콤마가 없으니까 좀 헷갈리죠? 이만큼 블럭을 잡아서 자, 여기 콤마 쉼표 스타일 있죠? 1000원 단위마다 콤마를 넣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우리가 간단하죠? 늘 했던 대로는 자, 여기 수량 C13 부분 여기 수량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수량에다가 이 부분 단가 부분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래서 C13 곱하기 D13 잘 됐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아래 십자가 모양이 생기면 끌기 자동 채우기로 해서 이렇게 금액을 자동으로 구했습니다. 잘 구해졌죠. 자, 이제 부가세입니다. 자, 부가세는 현재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금액을 구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는 보통 10%를 부가세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300만원 곱하기 10%입니다. 10% 이렇게 여기 금액에 곱하기 10% 그러면 부가세가 10%니까 0.1을 곱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0만 원이 나왔네요. 예. 그럼 여기도 똑같이 자동 채우기로 이렇게 끕니다. 예. 그냥 끌면 안 되고요. 자동 채우기 우측 모서리 아래에 얇은 십자가 모양, 이런 얇은 십자가 모양이 있을 때, 이렇게 얇은 십자가 모양이 있을 때 밑으로 끌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세까지 구했습니다. 자, 그럼 합계는 자, 요 구해진 금액에다가 더하기, 지금 구한 부가세를 더하면 이게 바로 전체 합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자동 채우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얇은 십자가 모양이 생겼을 때, 이런 모양이 생겼을 때 바로 우리가 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 끌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구해줬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 부가세를 여기 금액에다가 10%를 곱한 값으로 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부가세율이 바뀌었습니다. 12%로. 그러면 이곳에 들어가서 자, 여기를 10%가 아니라 12%로 이렇게 고쳐야 돼요. 그리고 12%로 고친 다음에 엔터를 치고 나머지 또 여기를 다 이렇게 고쳐줘야 합니다. 매번 번거롭습니다. 이게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한두 건도 아니고 100건, 200건이 쫙 있다고 한다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12%를 여기다가 직접 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값을 곱하라고 하면 편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10%가 아니라 12%라고 여기다가 입력이 되어 있다고 치면, 예, 이제 요거 곱하기 요거를 아니죠. 요거 곱하기 요거, 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다 지우고요. 그래서 블럭을 잡고 델리트로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죠? 예 곱하기. 자, 아까는 10%로 직접 썼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있으니까 세율을 요놈하고 곱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칩니다. 예, 12%는 36만원 잘 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상대주수라고 한다면, 자, 이거를 이렇게 끌면, 자, 어떤 일이 나오죠? 이렇게 에러가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여기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한 칸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또 여기도 주수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G12로 바뀝니다. 얘가 원래는 11이었는데 한 칸 내려와서 여기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셀을 곱하기 하고 요놈하고 여기 곱하고 요놈하고 여기 곱하고 어떤 특정 셀의 값을 곱해야 할 때는 그 특정 셀이 변하지 못하도록 요 특정 셀이 변하지 못하도록 해줘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곱하면 안 되고,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냥 곱하면 안 되고, 여기에 G11이라고 하는 여기 부분은 묶어줘야 됩니다. 예, 변하지 못하도록. 자, 묶어주는 방법이 G 앞에 달러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 원래는 이제 열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열에는 안 해줘도 되지만 모두 다 열과 행값 앞에다가 달러를 붙여서 완벽하게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G11, G 앞에도 달러를 넣어주고 11 앞에도 달러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마우스로 자동 채우기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때 끕니다. 보세요. 그러면 여기 G11 그대로 있죠. 그 다음 여기 보면 볼까요? 자, 보면
이곳에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G21 그대로 있죠. 네, 이와 같이 절대값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면 요 특정 셀이 늘 변하지 않게 늘 그 값을 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얘하고 얘 곱하고 얘하고 얘 곱하고 얘하고 얘 곱해서 그 값을 여기에 표현해 주도록 이것이 바로 절대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절대주소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면 자세히 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해보죠, 우리가. 자, 연번은 뭐 그냥 1번 넣고요. 자, 숫자 연속해서 하려면 컨트롤을 누른다 그랬죠.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여기 자동 채우기 모양을 생겼을 때 마우스로 위에서 아래로 끕니다. 한 명씩 증가했죠. 자, 여기 이병헌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이병헌 뭐 누구 있죠? 우영호 그 다음에 뭐 김변호 이렇게 입력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달러를 이병헌은 10달러를 갖고 있고 우영우는 5달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김변호는 15달러를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10달러는 우리나라 돈이라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려면은 여기 10달러 곱하기 자 현재 우리나라 환율이 되게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건 외국 돈과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를 비교하는 건데 보통 달러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달러에 1,400원인데 자 1,400원 정도라고 입력을 한번 여기다가 직접 해봅시다. 1,400원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자동 채우기로 끌었습니다. 일단은 잘 됐죠. 근데 여기에서와 결과를 보면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환율이 늘 고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해서 1,500으로 고치고 엔터를 치고 다시 또 여기를 자동 채우기로 해서 끌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이게 자동 채우기를 할 때는 그냥 끄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주변에 위나 아래에 특별히 영향받는 것이 없을 때는 요 자동 채우기 용어 모양이 됐을 때 더블 클릭해도 자동 채우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지우고요. 여기다 놓고 우측 모서리 자동 채우기 핸들 모양이 생겼을 때 더블 클릭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1,500원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이게 번거롭고 또 힘듭니다. 여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위에서와 똑같이 1,400원이라고 환율을 우리나라 돈 금액을 여기다 써놓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것도 헷갈리니까 원화 표시로 콤마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돈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자, 플러스 한번 해줄게요. 자, 보면 위쪽에 자,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잘 보세요. 조그만 삼각형을 누르면 여기 한국어 원화 표시 있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원화 표시 다 됐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여기 원화 표시가 됐네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달러 누르고 원화 표시 이렇게 그 다음에 원화 표시 이렇게 해주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도 지금 소수점이야 두 자리가 생겼는데 여기를 이렇게 블럭을 잡고 자 소수점이야 줄이는 것이 요겁니다. 눌러보세요. 이렇게 늘리는 것이 요 왼쪽 요겁니다. 네. 그래서 소수점 한 자리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여기에서 했던 방법대로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자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D19 달러 곱하기 요거 환율 여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죠? 네. 그래서 27을 곱하면 되는데 위에서 배운 것처럼 여기를 상대 주수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절대주수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절대주수로 한 번에 바꾸는 것이 이렇게 블럭을 잡고 F4키, 기능키 F4를 눌러보세요. 왜냐면 지금 여기 녹화를 하기 때문에 F4 기능키가 안 먹는데 여러분들은 F4를 누르면 요 앞에 달러가 생기고 여기도 달러가 생깁니다. 네, 왜냐면 그냥 지금 만드니까 이렇게 하나씩 넣는데 여러분들은 F4키를 누르면 블럭을 잡고 F4키를 누르면 한 방에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했으니까 자, 이거 똑같이 더블 클릭을 따딱 하면 됐죠?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셀의 값을 변하지 않고 늘 그곳을 참조할 때, 즉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이 값이 상대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곳에 고정되어 있는 값으로 뭔가 계산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절대주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달러 보유 현황을 계산을 하는데도 절대주수를 써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용돈기 입장을 한번 하고 맞춰 보겠습니다. 자, 용돈기 입장 만드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럭을 잡아서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색깔 이렇게 뭐 적당한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테두리도 뭐 하나 넣어줍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정도까지 한번 블럭을 잡아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모든 테두리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자, 뭐 색깔 적당히 하나 넣어주고요. 자, 크기는 여기에서 조정이 다 됩니다. 이렇게 늘리는 거, 그리고 줄이는 거,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글꼴 여기에서 다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날짜는 2022, 그 다음에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1,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그리고 날짜 계속 넣는 거죠. 번거로우니까 그냥 한번 끌어봅시다. 자동 채우기로 쭉 끌면 자, 하나씩 날짜가 증가를 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이 좀 좁으니까 여기 셀을 C와 D 사이에다가 놓고 이렇게 한번 조금 늘려봅시다. 내용을 좀 많이 조금만 더 써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간단히 9월 1일 날 9월 용돈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9월 용돈으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10만 원 입력하고요. 자, 여기도 지금 컴마가 없으니까 좀 헷갈리죠? 이렇게 블럭 잡고 여기 컴마 버튼을 눌러 줍시다. 예, 그래서 수입 들어왔습니다. 9월 용돈으로. 다음 2일 날은 과자를 하나 사 먹겠습니다. 과자 한 얼마 사 먹을까요? 과자 3,000원어치 사 먹었다고 한번 입력을 해 봅시다. 탭키로 이제 가도 되고요. 엔터키를 쳐도 되고요. 데이터 없으니까 뭐 그냥 엔터키를 치지요. 뭐 다음에 또 짜장면도 사 먹었다고 칩시다. 짜장면 한 7,000원어치 사 먹었다고 이렇게 합시다. 아이고, 짜장면은 잘못했네요. 여기다 입력이 아니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예, 정신이 없네요. 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델리트로 지워버리고요. 지출이니까 과자 삶는 건 지출, 사 먹는 건 지출이니까 이쪽에 입력을 해야지요. 짜장면도 이쪽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근데 또 삼촌이 와서 용돈을 주고 갔어요. 삼촌 용돈. 자, 용돈은 수입이니까 여기다가 적습니다. 5만 원이나 주고 가셨네요. 5만 원 입력을 합니다. 다음 또 뭐 노트를 한번 사볼까요? 자, 노트를
자, 노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노트 얼마치 사볼까요? 노트를 한 뭐 4,000원어치 사볼까요? 자, 4,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잘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수입은 이쪽에, 지출은 이쪽에 이렇게 색깔을 넣어주고, 지출은 나쁜 거니까 나가는 쪽이니까 좀 붉은색 계열로 여기에 없으면 다른 색을 여기를 눌러보면 여기에 다양한 색깔을 우리가 여기서 찍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넣어 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자, 현재 여기서가 는, 여기는 현재 들어오는 수입액, 이 부분이 잔액이죠. 뭘, 그죠? 처음 스타트는. 네, 엔터를 칩니다. 10만원 그대로요. 다음,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두 번째. 자, 이거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현재 잔액에다가 누군가가 수입이 들어오는 이곳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지출된 거를 빼내면 그것이 바로 잔액이 되겠죠.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남아있는 잔액에다가 지금은 여기 과자 사 먹는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또 용돈이나 누가 돈을 들어올 일이 생겼다. 알바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수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잔액에다가 수입 더하고 그리고 지출한 거 빼내면 잔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식을 이렇게 써야 돼요. 는, 요 위에 있는 이곳. 자, 이곳은 지금 여기 선생님이 마우스를 클릭을 안 되게 되어 있는데 확대되는 바람에 자, 주수값이 얼마냐면요. 직접 써도 됩니다. F26이네요. 직접 쓸게요. 자, F26 직접 써도 돼요. F26 더하기. 자, 이 부분이죠. 이제 여기 수입 들어오는 여기 바로 한 칸 아래인 이 부분. 예, 둘을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자, 여기 지출하는 거 요거 빼내면 그러면 이 27을 빼내면 이제 잔액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요것이 똑같이 반복입니다. 요거 더하기 요거 빼기 요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 채우기를 이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요거에다가 잠깐 봅시다. 자, 요거에다가 요거 수입이죠. 바로 밑에 있는 수입. 그죠? 요거에다가 요거를 더해서 요거를 빼내는 겁니다. 그죠? 예. 요거를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잔액이에요. 여기 똑같습니다. 요거 노란 거죠. 자, 요거에다가 더하기 요거 새로 들어오는 거 요 부분. 그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을 빼내는 겁니다. 이 부분을.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기존에 있는 잔액에다가 새로 들어오는 수입액 더한 다음에 지출되는 금액 빼내면 그것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잔액 계산하는 방법 요거를 잘 알아놓으면 용돈 기입장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매번 하는 거 똑같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자, 바탕화면으로 가서 엑셀 3차 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열고 학번 20101 뭐 홍길동 이렇게 학번을 넣고 그거 그렇죠? 네. 홍길동 이렇게 하고 가로 열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거를 저장한 거를 게시판에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